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 시황입니다. 국내 시장은 상승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새 아파트 16층으로 이사를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끝내고 기분 좋게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밑에 층에서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벽에 못을 박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울린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만 하루 종일 약세였던 것 같은데 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근데 오늘은 금리 인상이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것처럼 딱 오해를 하기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아침에 빠지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우리나라만 빠졌으니까 나스닥 선물이나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상승세였고 중국 시장도 개장하고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상승 전환까지 했다가 살짝 내려왔거든요. 네. 어제 악재가 있었고 호재도 있었는데 그거 때문이라면 해외 시장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해외 시장은 안 움직였고 우리나라만 또 하루 종일 바닥에서 이렇게 기었다. 바닥에서 기었다라는 게 중에 더 빠지지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리 인상 외에 한 가지 변화가 또 있었는데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었어요. 그 코스피 200의 6종목, 코스닥 150의 15종목을 편출입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 기준일이 12월 10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있죠. 네.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장중에 20%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알리페이가 39%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를. 네. 누구 좋은 일을 시킨다고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마저도 빠진 게 아닌가. 이게 카카오페이가 어저께 시총이 23조 8천억인데 지금 28조가 넘었으니까 거의 한 5조 정도가 이 한 종목에서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빠져야 되죠.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거와 비등비등하게 그리고 하루 종일 더 빠지지 않고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답답한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미국 선물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건 금리 때문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고 1%가 됐는데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랑. 첫 번째는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도 괜찮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장은 내년 1월에도 금리는 열려있다, 인상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중립금리 이하고 아직도 완화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그 올해 경제성장률 4%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치만 2%에서 2.1에서 2.3으로 높였죠. 내년에는 1.5에서 2%로 높이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은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뉴스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빠르게 그냥 이거 무슨 의미인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기업 신뢰, 기업 환경 이런 게 엇갈리게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이 10월 내구재 주문 이런 거 감소했고 도매 재고가 늘었어요. 지금 미국이 재고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물가지수 5.9% 나왔고 기업 수익이 3분기에 예상치가 5.9%. 이게 2분기에는 10.5%였는데 5.9% 줄었어요.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지난번에 2%로 추정했는데 이번에는 또 2.1로 상향했고,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게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밑으로 나왔어요. 네. 연준이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고용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업수당 청구가 떨어졌잖아요. 네. 52년 뭐 최저치라고 뉴스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금리 안 올리는 거를 유지하기, 고집 부리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이것도 뭐 20만 건, 20만 4,900명, 예. 뭐 이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이게 4.1 나왔다고 했는데, 이전치가 3.7, 그리고 소비자 지출 물가하고 소비 지출 물가하고 틀린데, 소비 지출 물가도 발표가 됐죠. 네. 3분기는 5.3%, 네. 그리고 미시간대 11월 소비자 신뢰 이게 이제 67.4로 소폭 올랐고, 그리고 6월 그 러시아의 11월 기업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로 더 떨어졌고, 그리고 러시아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7.5%. 러시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현재 러시아가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미국의 5일 채굴기 그거 개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늘어나다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7개, 6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2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69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릴 때 440개 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401개였어요. 근데 지금, 2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569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리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예. 석유 이거 채굴하는 거.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비축유 방출하는 거, 그거, 이 산유국들이 그만큼 증산 줄여버리면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증산을 하는 거를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오페크 국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제일 큰 두 나라가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가 사이가 좋아요. 예, 사우디가 러시아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 그걸 샀잖아요. 네. 요거 미군기 잡는 건데, 미군기를 많이 산 사우디가 소련제 무기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둘이서 지금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 예, 이렇게. 뭐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할 여유가 없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 오페크가 증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하루에 전 세계에 소비되는 석유가 1억 배럴이 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다 합해봤자 7천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산유국들 움직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반발이 나왔다. 그리고 어제 미국 항만 책임자가 캘리포니아 그쪽 항만 적체 현상이 중대한 진전이 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안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재 나왔잖아요. 네. 악재는 오페크 이쪽이 악재였고, 요거 적체, 공급망이 좀 해소될 것 같다라는 게 호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달 민주주의 회의 하는데 110개국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중국 기업 12개, 파키스탄 쪽에서 13개, 그리고 일본하고 인도가 포함된 총 27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그쪽은 다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들이에요. 예. 이 기술이 지금 미국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또 제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주요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를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걸 빨리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사실 이제 연준이 더 이상 변명을 댈 여지가 없어요. 예. 고용도 좋아졌고, 물가는 이만큼 더 올라 있고, 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리고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는 테이퍼링이 끝나도 이게, 금리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 미국 단기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네.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9월 달부터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기 금리가. 네. 이 장기 금리는 빠졌는데 단기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떨어지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뭐 중국 제재나 아니면은 그 오페크의 뭐 그런 거 이게 악재라면 미국 선물이 빠졌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연준 이것도 악재라면 미국 선물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체 현상 해소 이게 호재였다면 이제 미국 선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오늘 변화 요인은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거 지수 종목 변경 있었다라는 거죠. 네.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금리 인상 조기 실행 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 점을 악재라고 보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나와서 계속 이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 하는데 오늘도 그 중요한 교수 한 분이 강세론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테이퍼링을 가속하면 지금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12월 달에 300억 달러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월에서 4월 달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연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클라리다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에는 금리 인상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변명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보다는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강달러와 저금리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금리가 실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돼서 단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금리를 올리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0.2에 있었거든요. 9월 달에. 지금 얼마냐면 0.64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내년에 그럼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건가를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건데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번 금리를 인상을 했고 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올린다면 3차례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 환경에 딱 좋다. 예. 금상첨화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악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단기금리가 폭등했다는 것은 미국도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안정적일까요? 네, 지금 전문가들은 2차례에서 3차례. 근데 이게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씩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만일에 급한 마음에 연준이 0.5%를 한 번에 올려버리면 크게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연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금 2017년도에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올렸어요. 예, 계속. 근데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때. 그 정도 수준이면 양호한 수준이죠. 네. 근데 이 스텝을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내년에 5월 달에 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하면 두 번이나 3번 정도라면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속도 조절은 물가가 5월 달 정도면 이제 물가가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해가지고 물가가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공급망 해소도 6개월 안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게 눈에 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하겠죠. 그러면 또 그때는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다만 뭔가 의도가 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 의도, 그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아직 불확실하다. 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예. 오늘 그 미국의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중국에서 지금 발 빠르게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오늘 리커창 총리가 지방 정부들한테 지방채를 빨리 발행을 하라고 했어요. 예. 지금 중국의 경제가 하방 압력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발행할 수 있는 여유분 빨리 발행해서 민생에 쓰라. 대신에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지금 중국도 금리가 오르기 전에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은 또 비축유 방출을 수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 안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참여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도 뭐 중국에서 배터리 생산 그 능력 요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예. 요건을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연구 개발비 R&D 비용 지출하는 거 3% 이상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 능력이 뭐 몇 프로 이상 돼야 되고 에너지 밀도를 30% 이상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그렇게 생기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텐센트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이 신규 앱을 그거 출시를 하거나 앱을 업데이트하는 거를 당분간 중지시켰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그걸 얘기하면서 네. 규제는 살아있다. 규제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안정을 좀 견고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내년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은 큰 모험을 전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뉴스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터키를 방문해가지고 1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예. 그리고 아랍의 봄 때 이게 서로 반대 진영이 있어가지고 리비아 내전 때 근데 가가지고 100억 달러 그래서 어제 리라가 이게 폭등했어요. 예. 폭등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몰도바가 그 지금 러시아가 가스 중단한다고 48시간 줬는데 잠깐 또 한 이틀 정도 연장하는 거 합의를 했거든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11시에 우리나라 시장이 선물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이 뉴스가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총리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연말까지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처음에는 연말까지 지수 편입하라 뭐 이렇게 봤거든요. 예. 네, 추진 방안을 마련해라. 예. 속도를 빨리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네. 호재죠. 네. 내년에 뭐 이렇게 추가로 상장하는 주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식 나오게 되면 질문에도 있었지만 미리 팔았다가 기관들이 미리 팔았다가 그때 뭐 에너지솔루션 다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8월 6일 카카오뱅크, 8월 10일 크래프톤 그리고 10월 달에 그 카카오페이까지 들어올 때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쭉 봤는데 그것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계속 매수했잖아요. 지수 자체를 코스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 뱅크가 그때 딱 고점이었어요. 8월 6일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다가 8월 10일 날 갑자기 크게 빠지거든요. 예. 그때 악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외국인이 8월 말까지 판 돈이 9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예. 엄청나게 그냥 팔았죠. 뭐 그거랑 연결 지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니까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막 매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매수를 다 옮긴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죠. 네.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그 프로그램 매도 이게 작은 수량으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매도가 있어요.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매도가 하루 종일 그냥 특정 종목들 몇 개에 그냥 계속 그냥 줄줄이 달려 있어요. 그냥 그런 거는 이 지수 조정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외화 증권 보유액을 얘기를 했는데 121조입니다. 121조. 이번 달에만 테슬라를 4천억을 샀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 연초에 그 나스닥 쪽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3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여러 매만 샀어도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굳이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뭐 물론 미국 주식도 좋고 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뉴스를 보기가 좋고 어떤 정보를 얻기가 좋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 우리나라도 시장 등락이 좀 크기 때문에 잘 타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좋아하는데 뭐 미국의 뭐 로블록스 이런 거는 뭐 사면 좋겠죠. 네.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애플의 앱 시장, 구글의 앱 시장 거기에서
플랫폼을 만든 자기만의 시장을 만든 게임 회사예요. 로블록스. 좋은 거죠. 오늘 그 게임주들 많이 올랐는데 뭐 NFT 또 얘기 나와가지고 그거 가상화폐 거래하는 회사 아르카라고 하는 회사가 이 NFT 펀드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3천만 달러 정도 규모로. 뭐 그런 뉴스로 올랐다.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증권사들이 뭐 좋게 또 막 줄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르긴 했는데 오늘 저는 그게 5일선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오늘 유지는 됐다. 지수 변경 조정은 오늘로 끝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시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